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극찬하는 미국 언론 스크린랜트 기사와 미국의 액션 영화 드라마들과 이 K드라마를 비교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가 단 2회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전세계 언론과 시청자들의 극찬의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이 드라마를 미국에서는 훌루, 남미는 스타플러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 아시아 4개국은 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OTT로 방영하면서 순위 집계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리스 페트롤에 올라오는 디즈니 플러스 순위는 디즈니 플러스로 전세계 동시에 방영되는 미드 외에는 순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극찬을 받은 무빙이나 조명가게도 같은 형식으로 방영되어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전세계 시청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K드라마는 외신과 해외 반응으로 인기를 가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외신평가 해외 네티즌 반응은 극찬의 연속입니다. 특히 미국 영어권 반응에서는 할리우드 액션 장르와 비교하는 댓글이 쌓이고 있어서 더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반응을 보시기 전에 스크린랜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지영 작가의 소설 킬러들의 쇼핑몰을 원작으로 한 이 스타일리시한 액션 스릴러는 런칭 당시 디즈니 플러스가 발굴한 가장 거대하고도 놀라운 깜짝 흥행작으로 손꼽혔습니다. 시즌1이 남긴 강렬하고 충격적인 오픈엔딩으로 인해 속편에 대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시즌1은 최근 제작된 전세계 서바이벌 스릴러물 중 단연 최고 수준의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조카 정재한이 삼촌 정진만의 갑작스럽고 의문 가득한 죽음 이후 삼촌이 남긴 소박한 농업용 호수 판매 업체를 유산으로 물려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패할 겨를도 없이 쇼핑몰에 숨겨진 서버가 깨어나며 드러난 실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무기 군용 등급의 치명적인 무기를 거래하는 범죄 현장이었습니다. 지안이 잔혹한 현실을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그녀의 집은 바빌론 신디케이트가 보낸 정예 용병들과 무장드론, 사방을 압박하는 저격수들의 포화 속에 처참히 찢겨 나갑니다. 3년 초과에 빠진 지안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삼촌 진만이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게 영혼과 육체에 각인시키듯 훈련해온 생존의 법칙들을 본능적으로 깨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칫 황당무계한 설정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이 이야기는 정교하게 짜인 전투, 세련된 총기 액션, 그리고 회를 거듭할수록 팽팽한 긴장감을 더하는 지하세계의 베일이 벗겨지며 완벽한 웰메이드 장르물로 완성됐습니다. 이는 과거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머물러 있던 한국 드라마 산업의 지용도가 얼마나 넓고 파괴적으로 진화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입니다. 평단이 이 시리즈에 열광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연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존윅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고퀄리티의 액션 카타르시스입니다. 좁은 가옥과 한정된 공간을 전장으로 바꿔버리는 정밀한 근접 전투와 화기 연출은 기존 K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킹덤 등으로 글로벌 인지도를 쌓은 배우 김혜준이 비명을 지르던 평범한 대학생에서 수많은 암살자들의 공세를 홀로 막아내고 쇼핑몰을 사수하는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는 성장 서사는 짜릿한 쾌감을 안겨줍니다. 여기에 도깨비 등으로 전세계 팬덤을 보유한 배우 이동욱의 묵직한 존재감이 극의 중심을 지탱합니다. 무표정하면서도 잔혹하도록 치명적인 삼촌 정진만 역을 맡은 그는 과거 현재를 교차하는 서사 속에서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피비린내 나는 비밀들을 한 걸음씩 벗겨내며 장르적 무게감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연출을 맡은 일곤 감독은 과거의 플래시백과 현재의 공성전을 정교하게 직조하여 삼촌이 왜 조카를 그토록 혹독하게 준비시켜 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증명해냈습니다. 방영 중인 시즌2의 가장 큰 핵심 관전 포인트는 단연 시즌1의 충격적인 결말을 해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에피소드는 진만이 전편에서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미치광이 악역 베일과의 스크린 밖의 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깔끔하게 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스스로 무기 쇼핑몰 머더 헬퍼의 열쇠를 쥐고 우두머리로 올라선 조카 지안과 돌아온 집만 사이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풀어내야 할 미스터리가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 총 8부작이라는 볼륨이 오히려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2026년 7월 22일 공식 공개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스트리밍되며 최대 시장인 미국 지역에서는 훌루를 통해 독점 공개되어 북미 장르물 팬들의 안방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측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기 위해 매주 수요일마다 2편씩 에피소드를 묶어 공개하는 전술을 택했습니다. 7월 21일 첫 회를 시작으로 8월 12일에 대망의 피날레까지 올여름 전세계 스트리밍 차트는 K-액션이 뿜어내는 정밀한 총선과 서스펜스로 뜨겁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K-드라마가 가진 무한한 장르적 스펙트럼과 하이엔드 액션의 연출력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를 할리우드 액션 장르와 비교하며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할리우드는 이제 반성해야 한다. 존윅 시리즈가 보여준 총기 액션의 정점을 이 드라마는 매해 에피소드마다 텔레비전 스크린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내고 있다. 마블의 어설픈 CGI 액션에 완전히 지쳐있던 차에 이 작품을 만났다. 진짜 타격감이 느껴지는 실전 전투와 정교한 전술 액션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오프닝 시퀀스를 볼 때의 전율을 선사한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단순한 K-드라마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넷플릭스의 데어데블 시즌1이 보여준 그 어둡고 묵직한 맨몬 액션의 바이브를 완벽하게 계승한 올해 최고의 마스터피스다. 정재만의 컴백 액션은 그야말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맷 데이먼의 본 아이덴티티 시절 세련된 첩보 액션을 보는 것 같아 러닝타임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국 액션 영화들이 뻔한 클리셰에 갇혀 있을 때 한국은 이토록 감각적인 느와르를 만들어냈다. 정교한 무기 설정과 밀폐된 공간을 활용한 전술은 더 이퀄라이저의 덴젤 원스턴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밀하다. 테이큰 이후로 이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군더더기 없는 아저씨 액션은 처음 본다. 이동욱의 절대된 눈빛과 압도적인 피지컬은 할리우드의 최고 액션 스타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거대 용병 집단 바빌론과의 전면전 스케일은 블록버스터 영화 그 자체다. 마이클 베어 감독이 와서 장내 정수를 한 수 배워가야 할 정도로 연출과 카메라 워킹이 스타일리시하다. 시즌1이 빌드업이었다면 시즌2는 할리우드 템플드 액션 영화의 정점만을 모아놓은 종합선물 세트다. 매주 수요일마다 극장판 퀄리티 액션을 공짜로 보는 기분이라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조카 지안이 무에타이와 전술을 활용해 성장해 나가는 액션 시퀀스는 눈물이 날 정도로 경이롭다. 하나나 솔트의 안젤리나 졸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강인한 여성 액션의 세대 교체를 목격한 기분이다. 미국 드라마들이 PC주의나 스토리 질질 끌기로 비판받을 때 이 드라마는 오직 순수한 액션과 서사로 전세계를 매료시킨다. 노바디나 아토믹 블러드처럼 날 것 그대로의 타격 액션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밤새워 정중해야 한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자랑하는 현실적인 스턴트의 긴장감이 이 드라마의 격투씬마다 녹아있다. 카메라 컷을 가리지 않고 롱테이크로 밀어붙이는 한국 특유의 액션 설계는 할리우드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다. 잭 리처의 묵직한 힘과 존윅의 화려한 스피드가 결합하면 바로 이 작품이 된다. 총기 파츠를 조립하고 방어체제를 가동하는 디테일은 미국 밀리터리 드라마보다 훨씬 더 고증이 훌륭하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트롤리지에서 느꼈던 어두운 리얼리즘이 머더 헬퍼의 지하세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다. 단순한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과거 서사가 액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히 천재적인 구조다. 트레이닝 데이처럼 숨막히는 긴장감과 배신이 난무하는 각본이 일품이다. 액션의 속도감은 분노의 질주 초기작들이 주던 짜릿한 아드레날린을 다시금 느끼게 만든다.
특수부대 출신인 내가 봐도 용병들의 전술적 움직임과 사격 자세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다. 할리우드의 수많은 밀리터리 영화들이 반성해야 할 정도로 총기 액션의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할리우드가 수억 달러를 들여 만든 액션 영화들보다 이 8부작 드라마가 훨씬 더 밀도 높고 영리하다. 공간의 제약을 역이용해 부비 트랙과 드론을 활용하는 전술은 난로 집의 성인 잔혹 액션 버전이자 최고의 하이테크 스릴러다. 공공의 적이나 올드보이 시절부터 이어져온 한국 액션의 거친 에너지가 세련된 할리우드 감성과 결합해 폭발했다. 특히 베일과 짐만의 라이벌 구도는 더 히트에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의 대립만큼이나 팽팽한 스파크를 튄다. 넷플릭스의 시카리오를 보고 느꼈던 그 특유의 건자고 차가운 사륙의 경지가 드라마 내내 유지된다. 음향효과 정막을 활용해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연출 기법은 가히 최고 수준이다. 삼촌과 조카가 서로의 등을 맡기고 거대 세력에 맞서는 서사는 그 어떤 미국 버디 액션물보다 감정적 몰입도가 높다. 레옹의 마틸다가 성인이 되어 레옹과 함께 복수극을 펼친다면 바로 이런 비주얼일 것이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전세계 액션 드라마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고침했다.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이 작품을 가져다가 액션 시퀀스를 어떻게 짜야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지 밤새도록 연구해야 마땅하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정말 할리우드에서 나온 모든 액션 장르가 다 동원되는 댓글 반응 같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